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가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끝났습니다. 청문회는 정인 가림막을 둘러싼 공방으로 두 차례 파행이 이어진 뒤 국정원의 대선 개입,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을 두고 정인신문이 계속됐습니다. 어제 국조특위에 정인으로 출석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를 초대합니다. 박 변호사님, 박주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인으로 출석하셨는데요. 예, 민주당이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정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증인이 아니라 저하고 표창원 교수 이렇게 두 분은 네. 두 사람은 참고인으로 참고인. 죄송합니다. 예,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유를 우선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그 국정원 직원들이 주로 활동했었던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분을 제가 대리를 해서 고소 고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그래서 그런 관련으로 제가 사실관계를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참고인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은 아니지만은 방금 말씀하셔서 여쭤보는데요. 표창원 교수는 왜 또 나오셨습니까? 표창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찰 수사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정인이시면서도요.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앞선 정인들의 발언에 더 주목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직설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자신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저도 그걸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정말 확실히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는 정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수사에 대해서 강압을 행사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인상 비평을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아주 가까이에서 보셨으니까. 예, 쉬는 시간에 뭐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쉬는 시간에는 혼자 조용히 이렇게, 복도에 앉아있거나 또는 복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혼자 나머지 어떤 증인들의 어떤 발언을 상대하는 그런 식으로 어제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과연 제대로 견뎌내실 수가 있을까 저렇게 얌전하신 분이 했는데, 상당히 조리 있고 차분하게 그리고 당차게 대응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이요.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중간 수사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으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요. 경찰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면은 한홍구 교수 말씀대로 워터게이트의 100배에 이르는 무게감이 있는 범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권은희 과장이 밝힌 부분들 그리고 권은희 과장의 주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 내부에서 어떤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왜곡됐었다라는 걸 충분히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진짜 이제 한홍구 교수님 말대로 단순히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실패했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2차적으로 바로 연동해서 수사기관이 은폐하는 행위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지난 대선 시기에. 그래서 그 중함의 정도로 따진다면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워터게이트의 100배에 이르는 이런 엄중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관대하게 대하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민성이 훨씬 더 낫다고 해야 될지 참, 예, 참 괴롭습니다. 또 화제가 됐던 것은요, 화제가 아니라 비난이 쏟아졌는데,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 대해서 권 과장은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 이런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지리로 물의를 자처를 했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느끼는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권은희 과장의 진술에 대해서 네.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한다거나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는 것을 참 버거워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어떤 그러니까 권은희 과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동원한 것이 이제 지역주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지역주의 감정을 조장한다거나 자극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어제 계속해서 그런 식의 발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새누리당이 뭔가 좀 권은희 과장의 어떤 그런 말을 어떤 식으로든 좀 깎아내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전 경상도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좀 분노를 느끼고 그랬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런 식의 몰아붙임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예, 뭐 일단은 어떻게든 권은희 과장의 그 발언에 대한 신빙성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을 테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그걸 보면서 방청석에 계신 많은 분들도 실소를 터뜨렸죠. 아니 저런 식의 얘기를 하냐 청문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도는 있었지만 아마 그런 의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새칭 국정원 댓글이라고 불리는 김모 요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김하영이라고 이름은 거의 밝혀진 건 다름없는데요. 자신의 댓글 활동에 대해서 북한과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다라고 강변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시나리오대로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분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이분의 사고 구조에서는 예를 들어 야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편을 드는 모든 국민이 종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 청문회 장소에서 밝혔지만 이분들이 주로 했던 활동이 이제 글을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는 특정 게시물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못 보도록 만드는 행위였었는데요. 그 반대했던 게시물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만평 모음. 그다음에 정준길이라는 새누리당 특보가 안철수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사라든지 아니면 평.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TV 화면에 잘 받는다고 하는 간단하고 단순한 감상평. 또는 안철수 후보가 인간적으로 신뢰감이 간다. 이런 어떤 그냥 사적인 어떤 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달려들어서 반대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게시물이 북한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에게 내연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기사를 캡처한 글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달려들어서 반대를 해서 국민들이 못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내연녀가 없다. 라고 밝혀진 거. 그걸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 거. 이게 북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달려들어서 반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분 보고 저는 해명해 보라고 한번 제가 만약 국회의원 그 자리에 있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마 대답을 못 할 겁니다. 대답 못 하죠.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사이트는 뭐냐면은 이게 베스트 글들을 더 많이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베스트 글들에 선정이 되려면은 반대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눌러서 그것이 베스트 글로 선정이 못 되도록 베스트 글이 되면은 베스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보거든요.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했던 건데 혹시 청취자분들이 무슨 반대 누르는 게 뭐야 이렇게 할까 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오늘의 유머의 오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게시판은 조회수가 많아봤자 1000회인데 베스트 게시판은 한 30,000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은
10만에 이렇게 되거든요. 조회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작성했던 그 메모장 파일을 경찰이 복원해냈는데 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반대를 하는 수밖에 없다. 반대를 해서 못 올라가게 한 수밖에 없다. 못 올라가게 한다. 그렇죠. 예. 베스트 오브 메모장 파일 그 노트북에서 복원시킨 그 사람이 제출했던 노트북에서 삭제됐는데 경찰이 복원시킨 그 메모장 파일에 그게 그대로 나왔고 실제로 그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반대에서 베스트 게시판이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못 가게 만들었던 글들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북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글들이었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제가 오유인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반대를 뭐 5회나 혹은 10회 이상 받으면은 베스트 결 자체 올라가지 못하도록 구조화돼 있어요. 예, 예, 그걸 이제 노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손 나쁜 국정원 요원들이죠. 자,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엉망인 청문회였지만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경찰의 범죄 두두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행국입니다. 이제는 원세훈 전 원장이 왜 그런 식으로 대선 개입을 했고 배후는 누구며 어느 선까지 새누리당과 연결되어 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지금 경찰, 검찰 수사에서도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밝혀져야 되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밝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의혹을 받고 있었던 김무성이나 권영세 이런 두 사람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는 걸 새누리당이 지금 결사적으로 막고 있고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런 쪽에서 뭔가 연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방어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의심이고, 특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작년 대선 때 있었던, 12월 16일에 있었던 김무성, 그 당시 대책본부장이 부산의 유세에서 그걸 14일날 읽어 내려갔다든지 16일날 기자들에게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곧 있을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은 확실히 뭔가 좀 연계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가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딱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이후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주목되는 증인으로는 이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을 꼽으셨는데요. 박원동 전 국장은 경찰이 작년 12월 16일 댓글이 없다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같은 경우에 그 당사자들인 어떤 전 서울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 같은 거는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즉, 국정원 일 때문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차 전화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전혀 타당하지 않죠. 믿음이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있다, 분명히,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그 무렵에, 특정인들하고 모여가지고 한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라는 거, 식당에서. 그게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백송. 그런 부분이 좀 보다 면밀하게 규명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쪽 국정원하고 그 당시 이제 전 서울경찰청장하고 뭔가 연계가 있었다는 것도 드러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제 박원동 전 국정원장의 발언을 믿을 만한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권영세, 김무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야권이 그러면은 다음에 선택해야 될 카드는 뭡니까? 특검입니까? 특검이 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 국정원 사건하고 유사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꼽는 워터게이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경우에는
FBI의 수사와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 그다음에 네. 국회의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다 병행이 됐었어요. 동시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도 같이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뭐 국정조사를 거쳤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으로 가는 거, 뭐 가능도 하고 필요도 하고요. 네.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뭐 특검이 진행되는 거 문제 없고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의석이 모자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여당이 받을 리도 없고 게다가 특검이 되면은 이제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로 볼 때 특검이 어려운 게 아니냐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민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새누리당도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나서셔서 특검을 요구하신다면은 새누리당으로서도 그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내곡동 특검의 전례가 있습니다. 내곡동 사저 매입 배경에 대한 그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의 경우에는 야당이 이제 특검 후보 2인을 추천을 하고 그 2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특검을 뽑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특검 제도를 만든다면, 특검법을 만든다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방금 그 의석수와 상관없이 결국은 국민의 압력이 특검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촛불 집회는 국조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그라듭니까? 아니면은 더 커집니까? 글쎄요, 제 느낌은 어제 청문회를 보셨다면 많은 국민분들이 그 모습들에 대해서 특히 새누리당 의원분들이나 또는 그 새누리당 쪽에서 신청했던 증인들의 발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분노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분노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뭐 촛불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민변인데요. 민변의 최근에 국정원 선거 부정 사태를 쉽게 해설한 만화집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민변의 앞으로 향후 활동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뭐 완벽하게 의사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논의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특검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법을 한번 지금 내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검법이 좀 만들어서 민변 차원에서 이제 좀 검증이 되면은 뭐 국민 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나서 가지고 국민분들과 같이 한번 국회에다 청원을 하고 이런 어떤 활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